자, 여러분, 오늘은 과학 2단원 온도와 열 두 번째 시간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표현할까요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우리 지난 과학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기억하나요? 우리 뭐 공부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색깔이 변하는 신비한 종이컵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넣었을 때 어떻게 색깔이 변하고 차가운 물을 넣었을 때는 파랗게 색깔이 변하고 이러한 특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이러한 색깔이 변하는 종이컵이나 색깔이 변하는 그 물감이나 색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과제를 해준 친구 중에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낸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잠깐 소개해 줄게요. 이 친구가 낸 과제를 한번 살펴보면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만들다면 어떤 물건이 좋을까요? 라는 생각에 이렇게 세 가지 아이디어를 내줬어요. 첫 번째는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어항. 그래서 물고기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온도가 되면 색이 변해서 알려주는 어항. 이거 아이디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에어컨. 선생님은 이 아이디어 보고 특히 요새는 지구온난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하는 게 엄청 중요한데 여기서 지나치게 낮은 온도가 되면 색이 변해서 에너지 절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에어컨. 이 아이디어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세 번째, 온도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벽지. 더울 때면 시원한 색상으로, 추울 때면 따뜻한 색상으로. 시각적인 효과까지. 이건 인테리어 같죠? 그래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이렇게 친구가 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좋은 아이디어니까 부끄러워하지 말고 창피하지 말고 한번 시원하게 또 과감하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마음껏 뽐내봅시다. 한지 쌤!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그럼 어떻게 표현할까? 우리가 앞에서는 온도 변화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걸 봤다면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물건들의 차갑거나 따뜻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요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의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를 조사하고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번 성취 기준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를 조사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는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설명이니까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동영상 찍는 과제를 제시하고 이걸로 평가할 거예요. 그렇다면 정확한 온도 측정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심도 있고 관심 있게 수업하면서 생각해 봐야겠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온도를 어림하거나 측정하는 사례를 찾고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야 됩니다. 실제로 온도를 찾는 구체적인 사례, 그리고 정확한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사례를 찾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하면 이 성취 기준에 잘 도달한 거고요. 온도계의 사용법은 알지만 온도계는 다음 차시에서 배울 거예요. 물체나 장소의 온도를 측정하여 비교할 수 있다. 그냥 단순히 왜 필요한지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측정은 할 수 있으면 중이고요. 온도가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나타냄을 말할 수 있다. 온도는 차갑고 뜨거운 거를 나타내는 거야 라고 단순하게만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데 상중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 이 기준에 도달하도록 열심히 노력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하면 사례와 온도 측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럼 다시 디지털 교과서로 돌아가 봅시다. 한지 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한번 시작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림에 제시된 여러 가지 물체 또는 물질을 따뜻한 것과 차가운 것으로 분류해 보세요. 얼음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얼음은 차갑겠죠. 끓는 물은 우리 라면, 컵라면 먹거나 커피 먹을 때 끓는 물은 당연히 뜨거운 거겠죠. 아이스크림은 차가운 거겠죠. 프라이팬에서 익고 있는 달걀은 따뜻한 것, 뜨거운 것이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뜨거운지 차가운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교과서를 한번 살펴보면 어머니와 동생이 동시에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 한번 그림을 보면 동생은 뭘 하면서 나왔냐면 이제 막 목욕을 마치고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밖에 보니까 눈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겨울인가 봐요. 눈사람이 있는 거 보니까 겨울인가 봐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즉 따뜻한 곳에서 거실로 나온 동생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이 추워. 똑같은 거실인데 춥다고 느끼고 있네요. 반대로 추운 바깥에서 거실로 들어온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따뜻해. 따뜻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보니까 어머니는 거실이 따뜻하다고 느꼈고 동생은 춥다고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느꼈다는 거예요. 따뜻하다고 느꼈고 춥다고 느꼈다. 느낌이라는 거죠. 느낌. 느낌이 항상 정확할까요? 같은 장소에 들어왔는데 사람에 따라서 따뜻하다, 차갑다라는 정도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히 거실은 같은 장소인데 왜 둘은 다르게 온도를 느끼고 있을까요? 그렇다면 다르게 느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앞에 성취 기준에서 정확한 온도 표현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같은 장소, 같은 온도를 다르게 느끼기 때문에 정확한 온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밑에 한번 내용을 볼까요?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기. 우리 교과서 26쪽, 27쪽 그림을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장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리하는 곳인 것 같아요. 주방이죠. 보니까 이 사람은 피자를 굽고 있네요. 이 사람은 밥을 푸고 있군요. 이 사람은 막 끓인 면을 담고 있어요. 여기는 국을 휘휘 젓고 있고요. 여기는 스테이크를 굽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요리사는 고기를 냉장고에서 꺼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림 26쪽, 27쪽에 있는 그림에서 요리사는 음식이나 음식 재료를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말해봅니다. 각각이 따뜻하거나 차가운 걸 느낄 텐데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요? 이 사람은 따뜻하다고 말할까요? 뜨겁다고 말할까요? 뜨겁다고 말하겠죠. 어떻게 뜨겁다고 느낄까요? 그렇죠. 얼굴이나 팔에 열기가 느껴질 거예요. 이 사람도 밥을 푸면서 열기가 느껴지겠죠. 다 우리가 손이나 얼굴이나 몸으로 느껴지는 것을 가지고 뜨겁다, 차갑다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표현하는 말을 사용하여 그림을 설명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설명하는 동영상을 찍어서 위두랑에 올려볼 건데요. 각각의 사람들의 온도를 말로 표현해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밥이 따뜻하네. 피자가 엄청 뜨겁네. 국수가 따뜻하네. 근데 밥이랑 국수랑 똑같이 온도가 똑같을까요? 온도가 다른데 둘 다 그냥 따뜻하다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따뜻하다는 말은 조금 따뜻하네? 많이 따뜻하네? 뜨겁네? 조금 뜨겁네? 많이 뜨겁네? 여러분이 한번 적당한 언어로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표현했을 때는 불편한 점은 뭐가 있을까요? 정확한 온도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내가 만졌을 때는 별로 안 뜨겁지만 다른 사람이 만졌을 때는 정말 뜨거울 수도 있죠. 방금 엄마와 공생이 똑같은 거실을 다르게 느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 한번 차갑고 따뜻한 정도 표현하기 보충학습을 살펴봅시다. 따뜻한 물, 미지근한 물, 차가운 물을 준비한 다음 한 사람은 차가운 물에, 다른 사람은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다가 동시에 빼서 미지근한 물에 넣습니다. 같은 온도의 물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물에 손을 넣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이 차갑게 느껴지고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던 사람은 미지근한 물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느낀 것일까요? 자, 여기서 이 남학생은 차가운 물에 손을 넣었다가 미지근한 물에 넣으니까 따뜻하다고 말했어요.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로 가니까 따뜻하대요. 그런데 이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물에서 차가운 물로 손을 넣으니까 차갑다고 느꼈어요. 누가 정확하게 느낀 걸까요? 아니면 둘 다 틀린 걸까요? 아니면 둘 다 맞은 걸까요? 여러분은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목욕탕에 갔는데 처음에 뜨거운 물에 들어가려니까 너무 뜨거워서 못 들어갔다가 그래서 냉탕에 한번 몸을 푹 담궜다가 얼른 나와서 냉탕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뜨거운 물로 들어가면 조금 덜 뜨겁게 느껴진 그런 거 한번 미지근하다라고 느껴본 적 있나요? 이런 게 왜 그럴까요? 바로 이렇게 사람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에 따라서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온도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한지쌤.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는 온도로 나타내는데요. 온도를 사용하면 물질이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이유는 느끼는 것마다 사람들마다 자기의 조건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니까 정확하게 나타내어야 하는데 온도를 정확하게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 온도라는 거예요. 온도는 숫자 단위의 섭씨, 예를 들어서 14도 C, 외국에서는 F를 붙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섭씨를 사용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는 기온, 이게 기체할 때 기예요. 기체. 물의 온도는 수온, 우리 물수자 있죠, 물수. 그 다음에 몸의 온도는 체온, 몸체자, 몸을 말하는 체온이라고 말하고 기온, 수온, 체온은 모두 다 온도를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선생님이 일기예보 영상을 한번 보여줄게요. 우리 일기예보에서는 온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펴봅시다. 알겠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으면서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아지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13도, 부산이 12도로 출발. 여기서 보면 최저 기온 도시라고 써 있죠? 우리 전주 같은 경우에는 12도예요. 가장 하루 중에 가장 낮은 기온이 12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계절은 언제일까요? 가장 낮은 기온이 12도 정도 되는 것은 봄이나 가을이죠. 자, 이렇게 온도를 우리가 미리 알면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 그날 어떤 옷을 입을지. 더우면 여름처럼 반팔을 입어야 되고 추우면 두꺼운 외투를 입어야겠죠. 하겠고 한낮 기온은 역시 낮아지면서 서울 16도, 대구 17도, 강릉 1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장 높은 기온이 전주는 18도래요. 그러니까 이날은 12도에서 18도 사이로 하루가 온도가 나오는 거죠. 아주 좋은
봄 날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 어때? 대충 따뜻해, 조금 따뜻해, 좀 추워, 많이 추워가 아니라 정확한 숫자로 하루의 온도를 나타내어 주니까 우리의 옷차림이나 그날의 생활 방식을 결정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도 보면 여러분이 네이버에다가 날씨라고 검색해보면 이런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날씨는 14도고 현재 날씨예요. 그리고 오늘 기온은 11도에서 17도 사이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루에 가장 낮은 날씨와 가장 높은 날씨를 보면 어떤 옷차림을, 아침에는 조금 그래도 11도면 조금 쌀쌀하니까 외투를 살짝 챙기고 낮에는 17도까지 올라가니까 반팔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얇은 긴팔을 입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기온을 날씨와 연결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비닐 온실에서 배추를 재배할 때는 배추가 잘 자라는 온도 20도에 맞춰줘야 되고 튀김을 할 때는 180도. 특히 통닭 같은 경우에 이 온도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또 우리 생활에서 언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고 그 사례를 여기에 적어봅시다. 선생님이랑 한번 온도 측정에 필요한 상황의 영상도 살펴봅시다.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할 때 우리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에 넣으면 다 녹아버리죠? 어디에 넣어야 되죠? 냉동실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빵을 구울 때 너무 온도가 높으면 다 타버리겠죠? 분유를 탈 때 너무 뜨겁게 타면 아이들이 먹다가 입을 댈 수도 있어요. 너무 차갑게 타면 분유가 녹지 않겠죠. 체온을 잴 때, 그리고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그대로 원형을 보존하고자 할 때도 온도 측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거 말고 온도 측정이 필요한 상황, 정확한 측정이 필요한 상황을 여러분들 과제로 제출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는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온도를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했어요. 온도. 그리고 온도는 도씨를 사용한다고 했고, 정확한 온도를 표현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표현해주지 않으면 너무 뜨겁거나 너무 차가운 걸 우리가 느낌으로 꼭 만져봐야 한다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확한 온도 표현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정확한 온도 표현이 되면 우리의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온도는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한지쌤 물에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를 더 정확하게 표현한 사람을 선택해 봅시다. 지혜는 컵 속에 들어있는 물은 따뜻해. 컵 속의 물은 55도예요. 우리 따뜻하다는 말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겪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질 수 있었죠. 그래서 정확하게 55도 섭씨를 이용한 수민이가 더 정확하게 온도를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물질의 차갑거나 따뜻한 정도는 뭐로 나타내며? 온도로 나타내며 단위는 도, 섭씨를 사용한다. 우리 생활에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 환자의 체온 측정. 정확해야겠죠? 특히 요새 코로나 때문에 체온 측정을 정확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책의 온도. 책이 뜨겁고 차갑고가 중요할까요? 한번 일단 이거 보류하고 좀 더 생각해 봅시다. 튀김 요리할 때 기름 온도. 튀김할 때 기름 온도 매우 중요하죠. 맛이 달라지니까. 어항 속에 물의 온도가 열대어가 살기에 적절하죠. 그쵸? 우리 물고기에 따라서 살기 적절한 온도가 다르니까 박물관에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박물관 내부 온도, 유물이나 문화재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부식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야 하는 상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
서점에서 책을 살 때. 여러분들도 한번 디지털 교과서 펴고 마무리 문제를 풀면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한지쌤. 다음 과학 시간에는 온도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